지난 7월 16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여부를 놓고 종일 출렁였습니다. 트럼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이 임박했다는 뉴스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트럼프가 직접 파월 해임설을 부인하자 주가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대통령의 중앙은행장 흔들기의 위험성에 대해 월가가 경고장을 보낸 하루였죠. 파월 의장 해임설이 돌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모두 출렁였는데요. 이날 국채금리도 트럼프 파월 뉴스에 요동쳤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오전 파월 해임설 보도 직후 급등해 심리적 저항선인 연 5%선을 뚫고 5.08%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국채시장에 헤어 트리거 현상이 나타나면서 헤어컷으로 악화되고 미 국채 가격의 플래시 크래시 발생으로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죠. 헤어 트리거란 방아쇠를 아주 살짝만 당겨도 총이 발사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시장 붕괴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채시장에 채권 자경단이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는 처음으로 달러 헤어 트리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달러 자경단이 달러 헤어컷으로 나서면서 달러 가치도 폭락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트럼프가 파월 해임안을 긴급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 국채금리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4연속 동결한 직후부터 파월을 해고할 수 있다, 파월이 사임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증시 하락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파월의 워싱턴 DC 청사 두 곳을 리모델링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합법적 퇴출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해임되면 미국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이 동요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채권 자경단이 나타난 것이죠. 채권 자경단이란 말 그대로 법적 조직이나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을 빗댄 별명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 언론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용어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마음에 안 들 때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금리가 상승하여 정부의 경고장을 날리는 행동입니다. 정부가 돈을 펑펑 쓴다거나 재정 적자가 크다거나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자경단이 나타나서 국채를 집단적으로 팔아치워 버리는 건데요. 그럼 국채금리가 폭등하게 되니까 정부는 아이고 시장이 화가 났구나 하면서 정책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거침없는 트럼프의 폭주를 멈추게 한 것도 바로 채권 자경단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4월 9일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낮추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상호 관세 이후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자 트럼프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자 베센트 재무장관의 우려와 설득으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유예한 것입니다. 국채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비례하므로 국채금리 폭등은 국채 가격 폭락을 뜻합니다. 미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가장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가 정부 부채인데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미 정부 부채는 6월 말 기준으로 36.2조 달러에 달합니다. 국채 이자로만 연 1조 달러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국채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정부에 큰 부담이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부채 한도 증액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자주 셧다운이 되곤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연초 정부 부채 한도 36.1조 달러 도달 이후 현재까지 특별 조치를 통해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엑스데이트가 지난번 감세법 통과로 연기되어 그나마 8월경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엑스데이트란 재무부의 지출 여력 고갈로
정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를 말합니다. 의회에서의 부채 한도 상향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물며 국채금리 폭등은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약점인 셈이에요. 또한 10년물 국채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자동차 할부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트럼프 정부를 향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고 나아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은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지금은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었죠.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6개월은 지나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관세가 아직 제대로 부과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파월의 말에도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EU도 금리를 내리는데 연준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파월을 향해 미스터 투레이트, 루저,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채권 자경단의 힘은 이미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때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트러스 총리는 450억 파운드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재정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로 채권 시장에서 영국 국채가 대거 매도됐고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을 철회하고 취임 45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어요.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시장은 가장 냉혹한 심판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 채권 자경단이 왜 그렇게 트럼프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